안녕하세요.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? 투자 관련된 내용으로는 2주 만에 영상 업로드 하는데요. 지난 영상에서는 저는 이제 달러가 1350원 돌파했고, 돌파한 상태였고, 1400원이 갈 수 있다. 그렇지만 이제 나는 쫄보니까, 쫄려서 1350원에 일단은 청산을 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달러가 이제 조금 조정이 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1350원에서 한 10원 20원 정도 133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조정이 그래도 좀 일주일은 갈 줄 알았는데 한 이틀쯤 있다가 또 막 한 60원 이렇게 점점 올라가지고 한 60원까지 더 올랐죠. 1390원 정도까지 또 올랐었어요. 지금은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. 생각보다 환율이 너무 빨리빨리 올라가지고 좀 걱정이긴 합니다. 오늘은 일단 지난주 금요일 코인 그리고 나스닥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유가, 천연가스, 곡물 그리고 환율, 금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. 금요일 우리 시장은 휴장이었지만 미국장이라든지 다른 데는 다 열렸어요.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휴장이지만 오늘 월요일입니다. 오늘은 휴장이지만 이제 오늘 미국은 또 열리죠. 이제 9일부터 보면 비트코인 한 10% 정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한 5% 정도 올랐어요. 그리고 나스닥이라든지 다른 유가 이런 거 한 3% 정도 이렇게 또 올랐고 밀은 푸틴 대통령 발언으로 장중에 7%까지 또 올라갔다가 한 5% 정도 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금이랑 채권은 보합권 정도인 것 같아요. 먼저 코인, 나스닥 반등 원인에 대해서 이제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죠. 내일 발표될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나아질 것 같다. 이런 예측도 있고.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9월 8일에 유럽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0.75% 75bp를 올렸어요. 이제 그 올린 것 때문에 달러 지수 계속 치솟던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달러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나스닥이라든지 금, 코인 이런 거 다 달러로 거래가 되잖아요. 달러 표시 자산인데 그런 자산이 달러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 자산은 상대적으로 오른 거죠. 그래서 이번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달러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제 1390원 이상 가던 환율이 이제 1370원대까지 이제 좀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1360원대까지도 좀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더 가까워올수록 이제 조금씩 다시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최근 뉴스 같은 거 한번 봐보면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뉴스를 좀 봐보자면 조금 전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유로존 중앙은행 금리 인상 0.75% 엄청나게 올렸습니다. 안 그래도 유로존이 이제 힘든데 또 불구하고 0.75%를 올렸어요. 달러 1대1이 지금 깨졌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돌아왔는데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1달러에 예전에 1달러 1000원 정도 할 때 1200원 정도 할 때 1유로가 예전에 2400원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. 근데 지금 1달러에 1유로가 원래 아니었잖아요. 2달러에 1유로였는데 지금 1달러에 1유로로 깨져가지고 1달러를 살려면 1유로 이상을 줘야 될 정도로 지금 깨졌었어요.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왔죠.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0.75%를 올린 것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올랐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이건 진짜 잠깐 진짜 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 떨어지겠죠 나스닥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환율은 더 오르고.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이 보시면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하는 거 이제 수입국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. 저번 주에 우크라이나에서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.
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. 푸틴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본인들은 이제 제3세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수출을 허용한 건데, 합의를 한 건데 지금 유럽이 다 가져가고 있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. 세계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시다시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줄 거고, 근데 러시아는 또 수확량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. 뭐 밀이라든지 뭐 해바라기씨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었대요. 해바라기씨로 기름, 해바라기슈 만드는 원료로 또 많이 사용하거든요. 근데 이제 푸틴이 또 밀이랑 해바라기씨에 또 관세를 많이 붙인다고 하니까 또 이제 그거를 싸게 팔지, 그리고 수출을 할지, 그것도 좀 의문인데, 그 또 안 팔면은 또 이제 곡물 가격이 또 많이 들썩일 수도 있고요. 인도도 지금 식량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저번에 뉴스도 나왔었잖아요. 그래서 곡물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곡물 가격이 떨어지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또 뭐가 있냐면, 지금 천연가스, 푸틴 대통령이 또 이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또 막고 있잖아요. 근데 비료의 원료가 되는 질소를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데 천연가스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조금 비료 만드는 것도 어렵다, 뭐 퇴비를 지금 만들겠다, 유럽에서 뭐 그런 말도 나오고, 뭐 장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다, 뭐 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지금. 그런 상태인데 이제 비료값이 오르면 뭐가 오르겠어요? 곡물값이 오르죠. 곡물값이 오르면 곡물을 먹고 크는 가축값이 또 오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환이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지고 지금 물가가 잡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,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또 천연가스가 막히면은 지금 천연가스 대신에 뭐 LPG를 찾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, LPG는 원유, 석유 정제하면서 나오잖아요. 액화 석유가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유가도 지금 더 오를 수도 있고, 뭐 다른데 러시아산 뭐 천연가스 아닌 다른 천연가스도 지금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물가가 쉽게 잡힐 것 같지 않다. 한마디로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계속할 것 같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 같은 거 이제 방출을 하고 있는데, 뭐 10월에 종료된다고 하는데 하루에 100만 배럴씩 이렇게 방출을 하고 있는데, 10월 달에 비축유를 방출하는 거 이제 또 계속 할지 어쩔지 모르겠고, 100만 배럴 많은 양이긴 한데 100만 배럴이 이제 가격 영향력이 좀 크게 미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그리고 이란 핵협상 이 부분도, 이란에서 기름 팍팍 생산하면은 지금 유가가 팍팍 떨어질 수도 있는데, 우리 핵협상 지금 언제적부터 지금 계속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될지, 그것도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당분간 물가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점점 환율은 계속 오를 것 같다,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환율에 대해서 사실 1,400원, 1,450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갈수록 상황이 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진짜 1,500원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남미, 아르헨티나라든지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, 그리고 아프리카 몇 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외가 없어서 뭐 에너지 수입도 못하고 식량 수입도 못하고 막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, 뭐 이런 뉴스 나오고 있는데, 뭐 그런 나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면서 좀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요. 베트남 같은 경우도 뭐 환율 방어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환율 방어 할지, 그것도 좀 나중에 환율이 외화가 올인이 나버리면 이제 외환 위기가 또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건설 경기가 GDP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 경기가 상당히 나쁜 것 같아요. 뭐 얼마 전 베이징에서
임금 가지고 이제 시위한 거라든지 상해에서 이렇게 또 시위한 거라든지 이게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이제 공산국가에서.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내가 죽겠으니까 죽기 살기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위를 한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. 그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좀 어렵다. 모든 나라들이 미국만 괜찮다 이렇게 생각됩니다. 이제 그러면 이런 시기에서 어떤 걸 사야 좋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S&P 500이라든지 뭐 미국채 10년물 이렇게 좀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 차익으로 해서 이득을 봐도 거기에 대한 세금이 안 물기 때문에 이득을 크게 볼 수는 없어도 뭐 마진 거래 같은 걸 하면은 이득 많이 보실 수 있겠지만 위험하니까 크게 보실 수 없어도 어느 정도 이제 손해는 메꿀 수 있다 뭐 생각이 되고요. 주식 갖고 있어서 손해 보는 것보다는 더 낫잖아요. 그리고 이제 S&P 같은 경우도 이제 환율 위험에 노출시켜서 환율이 오르면 그 이익을 누릴 수 있게 그 이익만큼 올라간 만큼 S&P 500이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갭이 메꿔지기 때문에 S&P 500 가치주 배당주 위주로 이렇게 구매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S&P 500에서 에너지주 위주로 또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에너지주 좀 담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주 좀 생각 중입니다. 그래도 조금은 담아보려고요. 좀 정찰병이 있어야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게 되니까 조금 담아보고요.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채 10년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. 금리 올리는데 가격이 떨어져? 이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. 예를 들어 나한테 2%짜리 예금이 있는데 지금같이 금리가 팍팍 올라가는 시기예요. 그래서 3%짜리 예금이 나왔어요. 그러면 내 2%짜리 예금이 상대적으로 3% 예금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걸 상품으로 만들었다고 해봐요. 2%짜리 예금 상품이 주식시장에 올려서 파는 상품이라고 해봐요. 그러면은 3%가 나오면 2%짜리는 급락을 하겠죠. 그거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무튼 10년물 미국채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미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죠. 근데 이제 미국채는 안전하게 달러를 벌 수 있잖아요. 미국 달러 지수 지금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. 달러를 벌 수 있는 거예요. 10년물 미국채는.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그 하락폭이 어느 정도 제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들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려왔다.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해. 그러면은 갑자기 또 올라갈 수 있어요. 엄청나게. 그때는 이미 버스가 가버린 뒤죠. 내가 살려고 하는 순간 올라가 버려요. 그러니까 미국채 사놓고 조금씩 모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1350원 정도일 때 나스닥, S&P 500 그리고 팡플러스 뭐 이렇게 구매를 했고, 팡플러스는 뭐 해지 상품이라서 뭐 이렇게 반반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. 미국채도 약간 이렇게 IRP 계좌에서 살 수 있는 미국채는 혼합된 걸 살 수 있는데 그런 걸 조금 구매를 했고요. 다음에 계좌 공개 한번 해드릴게요. 뭐 달러 가지고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이제 좀 팔 때가 된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지만 이제 다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팔고 달러를 다시 조금 보유하다가 다시 S&P 500이나 나스닥을 구매할까 생각 중입니다. 그리고 지금 9월 12일 7시 정도 됐는데요. 오늘부터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오랜만에 선물이나 좀 해볼까 해요. 지루하고 그래서 IRP만 하니까 지루해서 해외 선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해외 선물 뭐 해도 뭐 저녁에 30분 1시간 정도만 딱 스케일핑으로 어느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동영상 올라오면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재밌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.
그리고 계좌 공개는 다음 주에 한국장이 열려야 되잖아요. 내가 ETF를 가지고 있으니까, 한국 ETF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장이 열려야 그게 반영되니까, 아직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라 지금 공개를 안 하고, 다음에 뭐 나스닥 선물 한 내용이랑 같이 해서 한번 공유를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.